안녕하세요.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명품 차량인데요. 1919년도에 맨 처음에 탄생을 해서 10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벤틀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보시면 대부분들 많이 무겁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벤틀리의 슬로건은 베스트카, 패스트카, 굿카, 좋고 빠르고 최고의 차량입니다. 패스트카 나와 있다시피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모터 스피드에 엄청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속력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해당 모델인 컨티넨탈 등급만 보시더라도 평균 마력이 무려 500에서 600마력이라고 합니다. 500에서 600마력이라고 많이들 생각이 많이 안 가실 텐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포르쉐 정도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티넨탈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4.0과 6.0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4.0으로 아우디의 S8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V8 4.0L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력수가 무려 528마력. 그러면 엔진 소리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엔진 소리 한번 저희가 첨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카메라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안에서 들려주신 소리인데 아마 밖에서 들어보셨다면 더 어마어마하고 매력적인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4.0, 요 라인 바로 윗등급에도 상위 등급이 있는데요. 6.0 스피드라고 해서 6.0L 12기통 트윈 터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무려 마력수가 635마력이래요. 조금 라인이 둥글둥글해서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힘은 굉장한 괴물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탈 2세대 차량이고요. 4.0 차량입니다.
2016년에 등록을 하여서요. 주행거리는 2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차량 상태에서만큼은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관리 또한 철저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선택형 옵션이나 도색이나 할 부분이 있나 봤더니 깨끗해요. 말끔합니다. 2만 킬로 떴다고 했죠? 타이어 많이 남았고요. 실내 가죽 상태 또한 당연히 베스트입니다. 안에 보시면 밝은 브라운, 좀 캐러멜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120명의 장인이 손수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합니다. 실내에 들어가는 천정도 보통 세무나 직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세무나 직물이 아니라 시트와 동일한 가죽 시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가죽이냐? 무려 그 비싸다는 황소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몇 마리 들어갔나 궁금하죠? 저는 몇 마리 안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9마리나 들어갔대요. 자, 이 차량이 그러면은 신차가가 얼마였을까요? 2억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가격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1억 6,500만 원. 되게 많이 할인이 들어가지 않나요? 무려 33%라는 할인이 들어갔는데 보통들 이런 차들은 감가가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차량들보다 오히려 포르쉐 라인이나 그런 라인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차의 가치를 보고 구매를 하는 거, 이 차 그냥 벤틀리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차의 역사와 가치와 장인정신까지 모두 구매하는 거여서 딱히 할인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어요. 아, 요런 라인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와, 그러면은 1억이 넘으니까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재밌는 게 저번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K3보다 옵션이 없어요. 전방 감지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열의 열선카 통풍밖에 없습니다. 좀 가격대의 옵션대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죠. 명품은 공장에서 찍어내질 않죠. 이 차량도 그냥 뭐 벤츠처럼 아우디처럼 공장에서 찍어냈다면 앞에가 2억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120명의 장인들이 손수 만드는 거니까요. 에르메스라고 보시면 돼요. 에르메스 정도 딱. 왜냐면은 구찌라고 해서 명품이긴 하지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진 않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내요, 실제로. 구찌도. 근데 이제 뭐 이 샤넬이나 이제 에르메스 가면은 장인들이 정말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따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자, 그러면 외관은 많이 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관은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하지만 이건 특별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벤틀리 라인들은 요 동글동글한 라이트가 포인트인데요. 이런 말 하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나지만 국내로 따지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나지만 오피러스랑 되게 많이 오피러스랑 되게 많이 비슷하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욕 먹겠지만 보시면은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되게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G바겐처럼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한결같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 차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고집해오는 이 원형 라이트와 앞에 있는 이 그릴은 정말 상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모하비도 예전에 디자인이 되게 한결같았어요. 그대로 조금 고급스러움만 추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페이스리프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옆면을 보시면 꽤 키가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투도어 쿠페 라인이긴 하지만 조금 긴 바디를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가 굉장히 깁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m는 좋게 넘을 듯한, 좋기가 훨씬 넘겠죠? 굉장히 긴 도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보통 SUV에나 20인치가 들어가지 세단에는 20인치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해당 차량은 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확실히 스포티한 건 맞는 것 같은 게 평평비가 되게 낮아요. 보통은 이 스피드를 중요한 차량들은 아래로 착 깔려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가 높이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인치수가 많이 크지만 타이어 높이가 낮아서 타이어 자체는 그렇게 많이 커 보이진 않아요. 실내를 보시면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초코색 브라운과 카라멜색 브라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콜릿색 황소와 브라운 황소가 들어갔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스티치 한 땀 한 땀도 120명의 장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퀄리티는 말할 거 없겠죠. 고스트 클로징 도어까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고스트 클로징 도어 확인하셨나요? 전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요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아쉽지 않아요? 2억짜리 벤틀리의 이 문구멍이 웬 소리야? 감성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키 홀더가 있어요. 아마 요거를 키를 꽂는 것 같아요. 안 꽂아도 시동은 걸리는데 전 이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2억 4천만 원이 넘는데 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피러스. 키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죽 케이스와 가죽 케이스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가죽 케이스마저도 벤틀리 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달려 있는 거지? 이렇게 빼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는 되게 독특한 구조의 키 케이스가 있고요. 딱 보면은 사실상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마 이것도 장인님이 만드셨겠죠. 120분 중에 한 분이 만드셨겠죠. 시동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저는 벤틀리를 타보고 싶었던 사람이고 찍게 되어 굉장히 영광인데 좀 아쉬웠던 게 16년식인데 전자계기판이 아니더라고요.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2년씩만 되더라도 전자계기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당 차량은 전자계기판은 아닙니다. 약간 아우디랑 비슷하네요. 스타트 버튼 누르는 게 아래쪽에 있으면 제가 위쪽에 잘못 눌렀는데 여긴 트림입니다.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금 시동 걸었을 때 딱 엔진 소리 어떠셨어요? 가슴 뛰지 않나요? 이렇게 튜닝들 많이 하잖아요. 뭐 가변배기 튜닝을 많이 하시기도 할 텐데 정말 옆에서 이 엔진 소리 한번 딱 놔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 순수 자체에서 오는 이 엔진 소리 500마력에서 오는 이 엔진 소리가 정말 가슴 뛰게 합니다. 계기판도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다 원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계기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니터는 상단에만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게 다 이 버튼이 아니라 이거를 뽑는 식이거든요.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해야 될까? 콩나물 머리 같은 애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건데 이게 그 벤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뿅 나와서 공주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뽑아 주셔야 돼요. 직접 뽑아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되게 아무튼 의외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뭐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되게 의외예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저 시계도 당연히 일반 시계가 아니라 고급 시계가 들어가 있겠죠. 당황하지 않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그래도 어시스트 라인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앞쪽에 버튼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B 버튼을 마크를 눌러서 이제 기어 변속을 하는 타입이고요. 쭉 내려오시면 전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여기 보시면 전동접이, 그러니까 사이드미러 전동접이 칸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따로 빼놨어요. 보통은 도어 쪽에 많이 빼놓는데 여기는 기어봉 옆에 따로 자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고요. 심지어 이 열선, 히팅 열선도 여기서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파킹은 전자 파킹을 들어가 있고요. 보셨어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차량이 벤틀리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쿠페 스포티한 라인으로 나와서 가능했을 법한 디자인이긴 한데 충분히 패스트 라인으로 엉덩이 떨어서 안 눌러도 될 것 같긴 한데 저 리얼 스포일러가 열리면서 엉덩이를 좀 더 촥 내려주면서 고속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도 모두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핸들 버튼부터 시작해서 햇빛 가리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보시면 천정 쪽 모두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가죽? 황소 가죽 9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다 들어가 있고요. 정말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해드릴 게 없어요. 설명을 전 더 할 거는 뒷좌석 설명을 마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뒷자리 설명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차량의 뒷모습의 사실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뒷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벤틀리 내부를 심플하고 간략하게 포인트만 한번 봤고요. 뒷좌석에 왜 사람을 못 타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E클래스 카브리올레를 타면서 뒤에 사람은 탈만 했어요. 그래도 조금 답답하기는 탈만 했는데 이 차는 아예 못 타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제 포지션에 맞춰놓은 상태고요. 지금 조수석은 그냥 일반 키 크신 남자분, 그러니까 184cm 정도 되는 저희 감독님이 편하게 앉으셨을 때 맞춰놓은 시트 상태거든요. 뒤에서 보시면 무릎 공간이 아예 없이 거의 다 맞닿아 있어요. 정말 아무도 못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뒤에까지 고급 가지고 썼지만 사용하지 못할 거였다면 차라리 안 쓰고 더 차를 4인승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해당 차량은 그냥 2인승으로 타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E클래스 카브리올레 구형을 타면서도 너무 좋았던 부분이 이 뒤쪽같이 다 열렸던 윈도우예요. 쿠페 라인이라고 해서 이 라인이 안 열리는 차량들도 꽤 있어요. 근데 해당 차량은 앞에와 뒤에 창문까지 다 모두 열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주는 이 통으로 오픈되는 느낌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차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실 수도 있죠. 물론 이 차 자체만으로도 시선을 받겠지만요. 뒤쪽으로 보시면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보통은 휀다하고 지붕 쪽 라인이 모두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근데 이 차량은 A필러까지 모두 다 통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여기를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여기까지 다 도색을 해야 될까요? 그쵸? 한 번에 도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되게 궁금증을 리아한 디자인입니다. 벤틀리의 상징이죠? 앞에도 동글, 뒤에도 동글, 뒤에는 심지어 긴 핫도그 모양으로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핫도그는 4개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요. 뒤에서 멀리서 보더라도 바로 직시할 수 있죠. 저건 벤틀리다. 버튼은 되게 독특하게 이 버튼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쪽에 누르는 버튼이 있거나 여기 따로 빼꼼 만들어 놓는데 이 친구는 로고 안에 깔끔하게 집어넣어 놨어요. 명품차를 타고 명품을 즐기는 대부분에 있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유이죠. 이 트렁크를 열시려면 여유가 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벤츠나 아우디나 아니면 국산차 같은 경우는 누르면 까랑 하고 이렇게 바로 열리죠. 근데 해당 차량은 조금 걸려. 좀 마음의 여유가 이시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스트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뒤쪽에 엉덩이가 되게 낮게 들어가서 트렁크 라인은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여행은 가능하겠지만 길게 여행을 가기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해당 차량의 연비는 공인 연비 기준 4에서 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는 공회전을 돌렸을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로 시내 주행을 하신다면 연비가 4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거의 에코스 리무진이나 S600 정도 되는 차량을 운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스포티한 라인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차량을 연비 걱정 때문에 좀 그런 걱정보다는 저는 차라리 멋있게 좀 쏘면서 이 차량의 엔진의 힘을 느껴보면서 운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2세대 4.0 GT 2016년 등록 2만 킬로라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차량, 신차가에서 33%가 빠진 1억 6,500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옵션도 없는데 저런 비싼 차를 왜 타는 거야? 저 돈 주고 살 바에는 옵션 많은 차 타겠다. 저거 살 바엔 다른 거 타지. 는 생각하시는 고객님이라면 이 벤틀리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인과 9마리의 황소가 무려 들어간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만든 차량이며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는 이 차를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아시고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틀리, 이 차량의 가치와 진가를 알아보시고 모셔가실 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JMTV 김채연이었습니다. 안녕. 혹시
혹시 디자인 먼저 보세요? 옵션 먼저 보세요? 옵션 먼저 보시나요? 옵션이요? 아, 옵션 없다고 많이들 댓글 남기실 것 같아요. 야, 1억짜리 차인데 옵션 말이 되냐? 많이 하실 텐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저 느끼는 게 사이드미러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깜빡이 키면 알아서들 비켜주고 멈춰주고 띄워주고, 안전 옵션, 안전거리는 어차피 제가 안 지켜도 앞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지켜줄 거예요. 안전 옵션 없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벤틀리였습니다.